신입사원 시절 선배가 맡겨준 업무를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상무님이 주관하시는 중요한 미팅에서 직접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비록 짧은 보고였지만 임원 앞에서 발표한다는 부담감에 예상 질문과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당일 저를 챙겨줄 선배가 갑작스럽게 휴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쉴드 쳐줄 사람 없이 혼자 발표해야 했죠. 긴장되긴 했지만 준비한 답변이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상무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뭐죠? 어떤 맥락에서 준비한 건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료 내용과 수치, 예상 질문은 완벽히 준비했지만 이 보고서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하게 되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무엇을 보고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들의 보고서는 항상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의 자료에 많이 인용되고 의사결정의 근거로 많이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에게 보고서는 곧 생산물이자 상품이니 관심 갖는 보고서를 쓰는 능력은 직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관심받고 인정받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팀의 KPI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니어 실무자 시절에는 매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팀의 연간 목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상위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연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매달 해당 목표에 따라 성과 지표를 작성하고 연말에는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를 받습니다. 즉, 내가 상대하는 고객인 상사와 협력 부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문서로 설정되어 있는 팀의 목표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고객의 니즈를 해소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의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 보고서나 제안서를 판매하여 평판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팀의 KPI 달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스가 자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보스가 자주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하면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광고가 평소 검색 기록이나 방문했던 상품 페이지를 기반으로 맞춤 추천되는 것처럼 보고서도 조회수를 높이려면 보스의 관심사에 맞추어야 합니다. 보스가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질문했던 주제나 사석에서 물어본 내용을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방법을 결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보스가 그 주제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 그것이 팀의 KPI 달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면 더 설득력 있고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연관 부서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협업이 기본입니다. 내 부서의 업무는 곧 다른 부서의 업무 재료가 됩니다. 만약 내 팀의 업무 영역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이를 위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력 부서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그들의 어려움과 니즈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죠. 내 부서 업무를 90% 이상 숙지한 상태에서 협력 부서의 요구사항을 30% 정도 반영한다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내와 업계 동향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팀이나 보스, 협력 부서의 관심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관심사의 배경이 되는 환경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내 공지, 경영진 발표, 조직 개편 소식, 신규 프로젝트 정보 등은 관심사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회사 외부의 뉴스, 경쟁사 동향, 업계 트렌드까지 함께 챙기면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규제 변경이나 신기술 도입 소식은 곧 보스와 협력 부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정보를 정리해두고 보고서나 제안서 작성 시 참고하면 시의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윗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비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 그 능력은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관심사를 세밀하게 읽어내어 행동합니다. 팀의 KPI를 이해하고 보스의 관심사를 반영하며 협력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사내외 동향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은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와 노력이 반복되면 당신은 단순히 성실한 직원이 아니라 조직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인정받는 길은 특별한 재능보다 꾸준한 관심과 준비,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응에서 시작됩니다.